2022년 11월에 각서, 앞서 나온 각서입니다. 각서 작성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 건립에 관한 모든 권한 소유권을 넘기고 세금 포함한 김홍걸 전 의원의 부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일단 이것만 보면 뭐가 해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본인이 써서 사인까지 해줬고 2023년 1월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계약서 내용은 물론 이 계약서에는 최종 타결된 계약은 아닙니다. 앞에는 각서는 그렇다 치지만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예. 낡은 부분 세 단장 해서 그대로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간의 기념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직하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다른 지금 분들도 의원들.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어떤 대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없고요. 그 100억 원의 매각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내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에요. 만약에 네. 김홍걸 씨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100억 원을 빼잡수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나왔습니다. 연락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각서까지 썼다. 뭐가 지금 대치가 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논란 이거 그치지 않고 계속 점점 뭔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근데 이게 대치된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내신 안이 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안이었는지. 그러니까 안타깝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답답하시니까 하셨던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요즘 이 기부받고 모금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 우리 김대중 재단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딱 끊겼어. 그 사모님이 사제를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떼보니까 등기가 바뀌었어요. 세 분들한테. 자, 그럼 대치되는 주장을 좀 보죠. 그러니까 김홍걸 전 의원과 김대중 재단 측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요.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요. 이게 언론 통해서 이렇게 저기 보도 출처가 한국일보 나와 있는데 아니 재단이 그러니까 김대중 재단이 집 매입하고 상속세, 양도세 해결해 주기로 해 함께 각서까지 썼다. 각서요. 계약서까지 준비했는데 더 큰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통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홍걸 전 의원 측은 아니 거액 주고 사겠다는 계획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대중 재단이 거액을 주고 사겠다는 계획을 믿기 어려웠다. 엄밀히 말하면 사저는 사유재산인데 대안 없이 감나라 배나라 이거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또 다른 입장은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중 재단 측에서 다 내놓은 설명인데요. 2022년 11월에 각서, 앞서 나온 각서입니다. 각서 작성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 건립에 관한 모든 권한 소유권을 넘기고 세금 포함한 김홍걸 전 의원의 부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일단 이것만 보면 뭐가 해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본인이 써서 사인까지 해줬고 2023년 1월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계약서 내용은 물론 이 계약서에는 최종 타결된 계약은 아닙니다. 앞에는 각서는 그렇다 치지만 매매 계약서 내용은 매매 대금은 총 22억 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은 3억 4천, 잔금이 18억 6천, 그리고 기념관으로 건립할 거니까 추가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15억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매매 대금이 22억. 그런데 이후에 100억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김대중 재단 측에서 뉴스와이드에 밝힌 내용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앞서 한국일보 보도 내용 그리고 뉴스와이드가 김대중 재단 측으로 들은 내용 지금 정리됐습니다. 이거 보면 결국에는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사저를 매각한 거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김홍걸
전 국회의원은 예.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에도 동시에 먹칠을 하고 있고 이분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뇌물을 36억 가까이 받아서 구속 기소돼서 실형까지 산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 부인 이희호 여사한테 엄청난 사실 정치적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동교동 자택이라는 것은 물론 저분의 사유재산의 성격도 띕니다만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 증인인데 예. 이분이 그 사셨던 동교동 자택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수많은 가택연금 그리고 사형 선고 이러한 그 애증의 역사가 서려져 있는 역사적 장소인데 이런 그 동교동 자택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해서 돈 100억을 받고 팔았다는 것 자체는 예.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상속세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다른 방법은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 그 넘겨서 그 상속세를 내고 자기도 일정 부분 좀 돈을 받아가고 재단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이것을 기념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로서 당연히 100% 이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호 여사가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사업회에 이 자택을 넘겨서 예, 예. 기념물로 삼아야 된다.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일부를 네가 가져가서 네 돈을 약간은 그 삼형제끼리 나눠라. 이것이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과 또 소송을 예. 벌이고 결국 마지막에 100억을 주고 팔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이분이 굉장히 앞으로 세월이 두려울 겁니다. 김홍걸 전 의원과 아까 김대중 대단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거기에 보면 김홍걸 전 의원 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재단이 거액을 주고 사겠다는 계획을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건 사유재산이다.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입장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박용훈 부의장. 네. 근데 이제 100억에 팔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 100억이라는 금액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받았을 때 가치가 약 30억 원 정도였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100억대에 팔 수 예. 있었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였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값이 올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결국에는 김홍걸 전 의원이 이 사저를 어떻게 상속받았나 내용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호 여사께서 결국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라고 하시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그 상금까지 상속을 받게 됐는데 김홍업 이사장과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툼이 결국 종결이 맺게 된 이유가 이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겠다, 그 유언대로 하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개인이 이렇게 100억 원에 판 것,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결국에는 그러면 남은 차액인 70억 원은 이 사회나 김대중 재단에 다시 환원을 할 건지 제가 궁금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오는 12일에 이 매입하신 분 일단 다시 되팔 의사는 없다고 밝히셨는데 그 매입하신 분과 김대중 재단 측에서 12일에 만나서 사저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거 해결 못하면 두고두고 부담 아닙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께서도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과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전언을 밝히신 바가 있고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갖고 있는 재산, 현금이 한 6억 정도 되신다고 예. 해요. 이것을 기부해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밝히셨고 지금 민주당에게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가 현대 정치사의 정말 산물이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문화 유적이고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당내에 많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윤 변호사께 지금 각소회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각소에 뭐 사인을 했다. 각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각서는 사실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 한데 예. 각서를 쓴다는 말은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법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거는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요 각서 내용을 위반했을 때 뭐 어떻게 하기로 한다. 뭐 손해배상금 얼마나 지급하기로 한다. 요 정도의 효력까지만 있고 요거를 파기를 하는 것을 뭐 막는다. 이걸 위반해서 계약을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강제성은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의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이 이행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각서만의 자체만의 효력을 이제 주장을 했을 때는 특히나 이제 계약금 매매 계약까지도 이제 가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법적으로 뭐 무리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